이거 문제 질문 없어? 자, 그러면 39부터 가보자. 일단 이게 원순열 변형이잖아. 원순열 변형. 원순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명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다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서로 다른 6명 A, B, C, D, E, F를 이 원순열에다가 원형의 탁자 위에다가 자리 잡는 방법.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취급한다는 단서가 있겠죠. 그러려면 관계가 똑같다는 전제도 있겠고. 원순열 수 몇 가지죠? 꽉 120까지. 5팩. 맞죠? 5팩을 이해할 때 그냥 일렬로 쭉 간다. 다 다른 자리라고 치고 나열하면 6팩이었잖아. 그 6팩을 이게 뭔가 그 6가지 돼서 돌리면 다 똑같잖아. 이걸 뭐 6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6-1의 팩토리얼 그래서 5팩 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변형 문제를 풀 때 생각하게 되면 이 공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온 배경이 맨 처음에 이 A, B, C, D, E, F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안 칠 거야. 안 칠 건데 먼저 A를 먼저 안 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A가 앉는 방법은 몇 개 중에 하나일까? 과학. 6가지. 한 가지야. 그렇게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A가 여기 앉는 거나 A가 여기 앉는 거 다 똑같은 거야. 돌리면 똑같으니까. 이해돼? 맞죠? A를 안 치는 건 한 가지야. 그냥 한 가지고 원형의 그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거니까 A가 어딘가 앉았어. A를 여기 앉혔다고 쳐봐. 그러면 A가 한 명 앉는 순간부터는 이 자리들이 다 다른 자리죠? 첫 번째 자리 A로 첫 번째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다 다른 자리가 돼. 즉 자리마다의 또 주소가 생긴다고 생각해. 주소가. 그러면 이제 남은 5명을 서로 다른 5자리에다가 이 배열할 거니까 5팩이 붙는 거야 그냥. 이해돼? 요렇게 되어 있는 정확형에다가 10명을 안 치는 방법을 생각할 때 10명, 뭐 A부터 B에서 총 10명 있어. A를 먼저 안 칠 거야. 여기서 A가 앉는 방법은 몇 개 중에 하나일까 생각할 때 각 변마다 뭐 안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안쪽에서 바라볼게. 안쪽에서 바라볼 때 이 변에 있는 두 자리 중에서 얘는 왼쪽 자리고 얘는 오른쪽 자리잖아. 안에서 바라볼 때 그런 입장에서 얘도 왼쪽 자리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오른쪽 자리잖아. 그죠? 여기도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여기도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잖아.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앉을 수 있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써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니까 2개 중에 하나야. 2개 중에 하나. 그죠? 왜냐면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은 거야. 돌려버리면 회전시켜버리면. 근데 A가 여기 앉는 거랑 A가 여기 앉는 거는 전혀 다르지. 돌린다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앉는 방법이 2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남은 9명 있을 거 아니야. 9명. A가 어딘가 앉아버리면은 모든 남은 자리들은 주소가 생겨. A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자리로 바뀌고 서로 다른 자리에 9명을 순서 적을 거니까 9팩 붙는 거야. 이거를 원순열의 수, 아니 순열의 수 원순열의 수에다가 9팩에다가 이거를 뭐 10개를 뭐 5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쓰는 책도 있으면 많아 사실. 센 해설지 보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하나를 박은 상태에서 다 다른 자리 만든 상태에서 남은 순열.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숫자 2가지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기준이 되는 자리라고 하잖아. 기준이 되는 자리수. 기준이 되는 자리라는 말이 이제 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자리가 2자리다. 그런 느낌으로. 질문 39번이었는데 정사평 모양의 탁자에 남둘 여 6명이 둘러 앉는다. 남학생 2명이 한 모서리에 이웃하게 앉는다. 남학생은 둘밖에 없다네. 그죠? 남학생 뭐 A 합시다. 남학생 둘이 첫 번째 남학생 2명에
자리를 잡는 방법과 거기 각각에 대해서 여학생 6명의 자리를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질문 누구였죠 혹시? 꽉이었냐? 자 그러면 남학생 2명의 자리 잡는 방법은 몇 가지로 셀래? 선생님 방법처럼 하게 되면 2가지. 그러니까 남학생 둘은 같은 변에 오게 돼 있잖아. 같은 모서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올 건데 모서리가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를 정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야. 그럼 여기다가 저는 여기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남학생 둘이 다른 사람이니까 뭐 순서 정할 거 이쪽에서 가면서 A인지 B인지 그러니까 모서리 정하는 거는 굳이 말 한 가지야. 모서리 정하는 게. 그 모서리에서 남학생 2명의 순서 정하는 건 이팩이 붙겠죠. 이 2가지. 이를테면 한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B가 하고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리들은 다 다른 자리라고 이제 서로 다른 여섯 자리에 서로 다른 6명의 여학생이 올 거니까 그냥 6팩을 붙이면 되는 거라. 720에 2배 1440. 됐지? 네? 네. 그 다음에 76과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한다. 7팩 기억됐는데 5가 4보다 오른쪽에 와야 되고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로 와야 된다. 이게 5보다는 5는 4보다 오른쪽이니까 4가 있으면 오른쪽에 5가 온다 이거네. 오른쪽에 4랑 5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자 그럼 각각 풀어봅시다.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부터 생각해봐.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했죠? 뭔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5랑 4, 그죠? 이 2개를 뭐 동그라미처럼 보잖아 그냥. 이 두 동그라미. 그러니까 1, 2, 3에 동그라미 6, 7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 2개를 같은 거 취급했다 이거잖아. 따라서 전체 7개 7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2개니까 2팩 나눴다. 이게 가를 만족하는 답이죠. 나를 만족한다 그러면 짝수를 왼쪽부터 큰 순서로 발휘한다. 짝수가 2, 4, 6인데 왼쪽부터 큰 순서니까 왼쪽에 6이 오고 그 다음에 4가 오고 2가 온다 이기네. 순서가 이 셋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순서라는 거잖아. 이럴 때는 그러면 전체 중에서 2랑 4랑 6을 똑같은 거 취급할 거 아니야. 그럼 7개 중에서 3개가 똑같은 거니까 7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끝나잖아. 맞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그 2개가 섞였단 말이야. 섞였는데 이제 여기도 만약에 문제가 4, 5가 아니고 3하고 5로 나왔다고 한번 해봐. 5는 3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자 해봐. 그러면 여기서 쓰는 5, 3하고 짝수 2, 4, 6이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5랑 3은 뭐 세모라고 합시다. 5랑 3은 세모. 그러니까 세모 동그라미 1, 7이니까 전체 7팩토리얼 나누기 세모가 2개니까 2팩토리얼 동그라미가 3개면 3팩 있고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겹치는 숫자가 있잖아. 4, 4, 4, 요 4. 이 4가 공통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2, 4, 6 하고 5까지 포함해서 다 같은 거 취급해버려. 그냥 5까지 취급해서 뭔가 순서가 조금 그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5랑 4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5를 포함해서 총 4개를 같은 거 취급하고 순서를 정해봐. 순서를 해봐. 여기까지가 7팩 나누기 4팩이겠죠. 그죠? 7, 6, 5에 곱 210까지가 여기까지가.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한 예를 들었을 때 뭐 딱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2, 4 하나 얘가 이런 거잖아. 하나 얘가. 동그라미가 7자리 중 어딘가 왔을 것이고 남은 3자리는 막 1, 3, 7 중에 왔을 거니까 그 중에 한 얘잖아. 근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2, 4, 6하고 5잖아. 5. 그죠? 그런데 이 5가 4의 오른쪽에 와야 된대. 4의 오른쪽에. 그러면 2, 4, 6을 썼다고 치면은
이 5가 어디 올 수 있죠? 이 사이가 아니고 6, 4이겠죠. 6, 4. 이 네 개가 어떤 거 이게 6하고 4랑 2는 이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5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5 하나가 5 하나가 4의 오른쪽이니까 5는 여기 오거나 그지? 아니면은 6, 4, 2 된 상태에서 5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같은 거 취급하고 나서 큰 틀의 자리를 잡아.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빈 네 자리에 6, 4, 2, 5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6, 4, 5, 2 순서 아니면 6, 4, 2, 5 순서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나? 그럼 여기다가 몇 개 하는데 여기다가 이게 6하고 4랑 2랑 5를 뭐랄까 넣는 방법 합시다. 넣기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한다. 420까지. 이해되지? 네, 그런 작전을 쓸 수 있더라. 그 다음에 81번 48개를 쌓았는데 4, 3, 4, 5 돼 있네.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요거는 누구 질문? 윤찬이? 네, 좋아.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 얘기. 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평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고 B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를 만들 때 A부터 B를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세 번을 가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위로 두 번을 갈 거니까 결국 오른쪽과 위. 요 5개를 갖다가 순서 정하면 하나의 경로라고 그랬지? 그래서 같은 거 신경 쓰려고 했잖아.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이었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치면 오른쪽 위 오른쪽 이런 하나의 경로 나오잖아.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했지? 네? 이게 A부터 B로 가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는 4번을 가야 돼. 잠깐만. 오른쪽으로는 하나, 둘, 셋, 4번을 가고 뒤로는 하나, 둘, 3번을 가고 위로 4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 5개. 뒤로 3개. 그다음에 위로 4개. 이 4개를 순서 정할 거란 말이야. 순서. 그러면 다 더하면 10이니까 12팩 나누기 5팩, 3팩, 4팩 이거를 계산하면 답일 건데 네. 근데 조금 이제 이 문제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겉면을 따라서 간다고 오해할 수 있죠. 겉면을 따라간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정류밀체 보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정류밀체. 이 도형은 정류밀체가 아니야. 이거 직류밀체잖아. 정류밀체는 이 안에 있는 각각이잖아.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쭉쭉쭉 해서 5, 3, 15에 4개, 60개 깔려있잖아. 60개가 쌓여있잖아. 그 60개 각각에 대한 모서리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세라고 낸 거죠. 출제자 의도는. 그지? 그렇게 되면 이 답이 맞겠죠. 이해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 요 귀퉁이에 가장 왼쪽 위에 앞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하나를 내가 빼냈어. 저거 하나만 딱 빼냈어. 그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어떻게 할까? 여기 구석 하나만 딱 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최단 경로수를 어떻게 할까? 6건으로 가겠죠. 6건으로. 원래 여기서도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 사라지면 A부터 B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에서 뭘 빼줘? 나올 수 없는 걸 뺄 건데 이게 선이 이렇게 해서 요 선 두 개 사라지잖아. 선을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갈 수 없는 점을 생각해 줘야 돼. 여기 P 딱 찍는 거야. 이게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P를 못 지나가는 거야. P를. 그러면서 A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하나 빼야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나갈 수 없는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요거 하나? 안쪽으로 해봐도 다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점은 다 지나갈 수 있잖아. 이런 점. 이게 다 지나가잖아. 요 점 하나 못 지나가잖아. 여기가 뭐 P 하나 찍어가지고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경로를 빼야죠. 이건 한 가지겠고, 한 가지겠고, 여기서까지 가는 거는 4칸, 3칸이니까 여기서 가는 방법은 73이죠. 조합으로 푸는 게 편하다고 그랬지? 가로, 세로를 더한 거 C, 가로, 혹은 세로. 됐고, 그러면 이제 84번 같은 거 연습을 해보자. 84번. 최단 거리 문제, 최단 경로 문제에서 변형 문제. 숫자를 써서 가는 방법이 있죠. 아마 밑에 지도 찢어진 것 같으면 써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말 했던 것 같은데. 식으로도 갈 줄 알아야 되거든. 혹시 이 문제 풀 때 숫자 써서 끝까지 가서 나온 사람 한번 해봐. 경로를 분류해서 풀었다 소리 해봐. 분류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라. 알겠죠? 그래야 계산 미스가 안 나. 좀 더 쉬운 얘기도 해줘. 아까 계산 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지금 A야. 여기가 B야.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당연히 5팩 나누기 2팩, 3팩. 그래서 10가지인 거 다 알거든? 다 아는데 이걸 굳이 내가 경로를 분류하면 이 진행 방향 있죠? 오른쪽 위로 가잖아. 약간. 그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자르면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기울기, 이 느낌으로. 응?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이렇게 2점을 찍을 수도 있고 2점. 왜냐면 여기 PQ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찍으면 이 2점은 A에서 B로 가는 와중에 동시에 못 지나가. 동시에는 못 지나가. P에서 Q로 가려면 오른쪽 밑 내려가야 되니까. Q에서 P로 가려면은 이거는 거꾸로 가니까 또 안 되잖아. 동시에 지나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중에 하나는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하고 A를 거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로로 나눠서 2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지. 포인트를 찍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2개 찍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찍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그치? 이 문제는 굳이 그럴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은 이번에 여기다 이렇게 연습하는 와중이니까 여기다가 P, 여기다가 Q, 여기다 R 이렇게 그럼 APB, AQB, ARB겠죠? 이걸 3개를 세서 더하면 되거든? 자, 그럼 APB부터 자, 한 가지네. 이건 외길이야, 외길.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 AQB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야? 한 칸이니까 이실로 보내, 이실. 여기서 가는 방법은 가로 세로 더하면 3이잖아. 3시 1로 보면 됩니다. 또 3시. 6가지 나오겠죠. ARB도 이거 외길 한 가지. 여기서 가는 방법 한 칸, 2칸이니까 더하면 3칸 아닌가. 3칸 중에서 이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3시 1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 나오죠. 더하면 10 나오잖아. 구시하면 자, 1문제 가보자.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 진행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수직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찍을 건데 이 경유하는 지점들은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겠죠.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런 지점들을 중심 기준으로 이게 직사각형 모양에 나올 수 있도록 잡는 게 좋겠죠. 그치? 그런 포인트 여기서는 딱 생각해봐. 그냥 이 점이죠, 이 점. 이렇게 잡아줘야 딱 좋겠죠, 그치? 그래야만 어쩔 수 없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 동시에 지나가지 않고 여기가 P, Q, R, S를 해보자. 그래서 A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 A에서 Q로 찍고 B로 가는 A에서 R을 찍고 B로 가는 A에서 S를 찍고 B로 가는 게 분류해서 보자고. A, P, B는 이거 외길이니까 그냥 2 곱하기 1 해서 한 가지겠고 A, Q, B는 이렇게 봐야 될까 이렇게 3칸 2칸이죠. 3칸 2칸이니까 다 더하면 5칸 5C 2로 보면 되겠죠. 5C 3도 괜찮고 5C 괜찮아.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것도 같은 모양이지 않냐 이거? 또 5C겠죠. 그럼 이게 그냥 100가지겠죠. 10. A, R, B 요거는 4칸 2칸이야. 합치면 6이니까 6C로 보겠죠. 요거는 한 칸 3칸이니까 더하면 4C 1로 보겠죠. 15에 4배 60까지. 요거 외길이죠, 외길. 7 곱하기.
162가지겠죠? 이렇게 풀어줘야 계산 밀수가 들라. 써서 가다가 계산 밀수가 종종 나잖아. 더하면 안 되는데 막 계속 더하고 있잖아. 방향이 막 오른쪽 위가 아닐 때는 헷갈릴 수 있잖아. 왼쪽과 위로 돼야 되는데 막, 그치? 저연속을 하라고. 그러면 이런 지도 문제 티적인 것도 그런 식으로 써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포인트를 찍고 한번 풀어보자. 이거 포인트 찍고 푼 사람 노려봐. 한적 있네. 포인트를 한번 너네가 한번 설정해봐. 굳이 말하면 어떻게 설정할까? 포인트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지나가지 않는 그런 점들을 최소한으로 찍어야 되고, 그 점들까지 가는 그 모양들이 다 깨지지 않는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게 일단 좋겠죠. 가급적. 왼쪽에 이 부분을 보면 정확히 직사각형 모양 그대로 보여.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걸 병목현상이라고 하죠. 병목현상. 저 병목관처럼 여기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길은 확정된 거야. 확정. 여기 찍어야지. B. 여기 Q 찍어야겠죠. A에서 P까지 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A부터 P까지 가는 이 직사각형 모양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안으로 못 들어가자 또. 이 안으로 호스 쪽으로. 이거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Q로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직사각형 뭘 봤을 때 여기가 이 두 점을 못 지나가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쪽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찍는 게 낫겠다. 여기다 찍을까? 근데 여기를 찍어버리면은 이 직사각이 깨진단 말이야? 조금 위에다 찍자. 여기다 찍자. 이렇게 찍자. 아니, 꺾어줘.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찍자.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이제 돕고 나서 6건으로 갈 수도 있겠죠. 6건으로. 모든 Q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이것도 요놈을 지나가는 경로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찍을게. 그럼 Q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쓸 건데, 그죠? 이 방법 수 곱하기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쓸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를 S, T U로 할게. 그래서 Q에서 S 찍고 B로 가는, Q에서 T 찍고 B로 가는, Q에서 U를 찍고 B로 가는 방법으로 분류해 봅시다. 자, 일단 A, P, Q는 한 칸 5칸이야. 그죠? 합치면 6칸. 6시 1이겠죠? 여기 외길이니까 굳이 말하면 곱하기니까 이쪽은 그냥 6가지야. 6가지. Q, S, B. Q에서 S 외길이야. 외길. S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이쪽 길로 가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밑에 못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건 한 가지고 그 다음만 타가면 되니까 3칸, 2칸 칸이니까 여기가 31로 보였죠? 3가지. 앞에 1 곱하기. 이건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무조건 가야 돼. 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T를 거쳐가려면 이게 2칸 한 칸이니까 30이겠죠. 곱하기 T에서 B로 가려면은 이거는 한 칸, 3칸이니까 40이야. 깨진 거 없고 12가지. 그 다음에 QUB. QU는 2칸 한 칸이니까 31로 보겠고, 이거 외길이죠? 외길. 한 가지. 그래서 3가지. 더하면 18가지. 18가지. 답은 108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지? 해설지들은 저렇게 풀려고 보통 유도를 하는 거야. 또 가끔 이런 문제도 있는데, 방향이 조금 십0번 와볼래 한번? 10번. 이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Q라는 점 하나 찍을게. Q. 여기다가 Q 하나 찍을게. Q. 그리고 이런 단서 썼습니다.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최단 경로를 구하라.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랍니다. 근데 단서가 뭐라 붙냐면 P와 점 P와 점 Q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좌회전 안 된다. 이렇게 단서가 나왔어. 좌회전 방지. 좌회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점에 도달했어. 사거리야. 이렇게 들어갔어. 그 좌회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직진이나 우회전은 되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게 좌회전 방지야. 한번 생각해.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를 구하라야. 단 P와 Q에서는 좌회전 안 된다. P와 Q 중에 어딘가를 지나가란 말은 아니지? 안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근데 지나갈 거면 좌회전하지 말아야 되잖아. P를 지나가는 경우, Q를 지나가는 경우, PQ를 모두 안 지나가는 경우, 막 분류해서 볼 수 있겠지만 PQ를 모두 안 지나가는 경우를 하려면 막 포인트를 여러 개 나눠야 돼. 불편해지지. 여기서 오해하면 만드는 거는 P와 Q를 지나가라는 말은 아니야. 지나갈 거면 좌회전하지 말라는 거잖아. 뭐 얼마든지 안 지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6건을 봐야겠죠. 그치?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수에서 뭘 빼겠죠. 뭘 빼냐? 그리고 이 그림상 P와 Q는 동시에 못 지나가죠. 최단 경로니까. 그럼 P를 지나는 가는데 P에서 좌회전하는 그런 걸 빼야죠. 그래서 A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데 P에서 좌회전 이런 경우는 빼라는 소리잖아. 또 A에서 Q를 찍고 B로 가는 것 중에서 Q에서 좌회전 이거는 빼라는 소리 아닌가? 그죠? 그럼 P만 먼저 봅시다. 너가 이제 A에서 P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은 둘 중에 하나야. 들어가는 방향 둘 중에 하나. R에서 들어가거나 이쪽 들어갈 거 아니야. 최단 거리니까 A에서 P로 들어갈 때 맞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P라는 점에 들어갈 때 그러면 P R에서 들어갔다고 치면 R에서 좌회전은 뭐야?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원래 이건 안 가. 원래 이렇게 안 가. 최단 경로에서는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왼쪽서 들어갈 때 좌회전 이거 하나 좌회전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P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그거를 빼란 소리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찍어야죠. 여기를 목표 편의상 ST라고 할게. ST. 그러니까 A에서 S 갔다가 구체적으로 치면 A에서 S 갔다가 S에서 P를 찍고 P에서 T 갔다가 T에서 B로 가는 뭐 굳이 쓰면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자동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랑 이쪽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칸, 세 칸이니까 이 자리가 OC2 곱하기 쭉 한 가지 방법 가가지고 여기서 두 칸 한 칸이니까 3C1이겠죠. 그럼 여기 30까지겠지? A, Q, B 역시 Q에서 좌회전하지 말해. 그러면 R에서 들어가거나 이쪽서 들어갈 텐데 이쪽서 들어가면 좌회전? 이건 원래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이 안에서 안 된단 말이야. 이 안에서 A부터 B로 가는 와중에 그중 A에서 Q를 찍고 B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갔을 건데 이거는 내가 여기 세지 않았다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센 것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 그걸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빼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슉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이게 한 칸 세 칸이니까 4C일 것이고 한 가지 4를 또 빼는 거잖아. 앞에가 A부터 B로 가는 그러면 세면 되잖아. 여기 보자. 6칸, 4칸, 10P4겠죠. 10P4에서 이거를 2개 빼라 이거지? 그런 문제네. 뭐 우회전 방지로 낼 수도 있겠고 가끔 저거를 섞어서 내는 경우 있어서 한번 해보면 뭐 따라서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상문제를 보자. 시간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풀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제가 답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치잖아. 근데 이제 다시 수업 들으면서 조금 더 빠르고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해 보는 거야. 정돈해가지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6개 의자가 있다. 6개 의자를 일정 간격으로 두고 원형 배열한다. 의자를 배열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 1, 2, 3, 4, 5, 6을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예. 자, 서로 이웃한 2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한다. 서로 이웃한 2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 서로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 이거네. 그죠?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 방법이네. 기본 원순열이고. 그럼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니까 숫자를 좀 적어봐야죠. 1, 2, 3, 4, 5, 6 중에서 두 수의 곱, 이웃한 두 개의 숫자고 두 수의 곱이 12가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1은 12가 나올 수 없고 2, 6 이거죠. 3은 4랑이네. 그죠? 이 딱 두 가지만 곱이 12가 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랑 6을 이웃하지 말란 얘기고 3과 4도 이웃하지 말란 얘기네.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12가 되지 않는다니까 6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직접 이걸 고려할 건가인데 6건이 낫겠죠. 그냥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 경우죠. 나오는 경우. 그죠? 근데 12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쓸 때 2랑 6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 6과 3,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쓸 때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죠? 그 다음에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2와 6이 이웃하고 그리고 동시에 3과 4도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편의상 얘가 뭐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면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 경우 수라는 거는 2, 6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거기다가 3, 4 같은 경우를 더할 건데 2, 6 이웃하는 경우 수 세다 보면은 3, 4가 이웃하는 거랑 안 하는 게 그 섞일 거 아니야. 그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2, 6 이웃과 3, 4 이웃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여기 1번에서도 체크가 되고 2번에서도 체크가 될 거란 말이야. 두 번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빼야죠. 이 작전 알겠어? 그죠? 이 문제 중요한 문제다. 우리 수특의 1강의 실력업의 첫 번째 문제인가?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6 이상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 그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야. 뭐 그치? 거긴 합이고 곱이지만 이 문제는 더 쉽지 사실은. 평가원. 네. 자, 2, 6 이웃한다 그러면 2와 6을 하나 취급할 거 아니야? 응? 2와 6을 하나 취급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1, 3, 5
1, 3, 4, 5 남을 거 아니야. 4, 5. 그러니까 하나. 총 5개처럼 보면서 원순을 돌릴 거 아니야, 원순을. 그러면 4팩이겠죠, 아직? 4팩. 근데 2와 6이 순서 바꿨었기 때문에 곱하기 2팩 해줘야죠. 그죠? 여기까지가 24의 수배 48가지. 3, 4, 6 같은 방법이잖아. 48가지.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발생하려면은 이게 2와 6을 하나 취급하시고 3, 4도 하나 취급하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1, 5는 따로따로. 총 4개인 것처럼 원수를 돌릴 거니까 3팩 도렬하시고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 2팩 붙겠죠. 그래서 6, 4, 24가지지. 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얘가 48 더하기 48에서 24를 뺀 거니까 얘가 24잖아. 더하면 71까지죠. 끝이 아니고 모든 경우 수가 6개짜리 원순열이었어. 이거 5팩이야, 5팩. 5팩에서 이거 빼는 거야. 정답은 5팩 마이너스 70이고 120에서 뺄 거니까 48가지 답이죠. 그 다음에 87번 참고서에 덜어 나오는 문제인데 좀 그림이 특이해서 오답률은 좀 있죠. 처음 풀 때 구등분된 정사각형에다가 서로 다른 9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고 원순열 변형 문제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색깔이 뭐 A, B 그래서 9가지가 있는데 A부터 넣으려고 해. 우리 작전은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이게 각 변마다 3개 있잖아. 3개. 그러니까 A를 넣을 수 있는 곳이 3군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 3군데라고. 그럼 아니지. 가운데부터 칠해야지. 가운데 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9개 중에 하나지. 9개 중에 하나. 그치? 그러면 이제 8개 남을 거 아니야. 8개. 가운데를 넣었다고 치면 남은 8개 중에서 여기 겉에다가 돌려야 되잖아. 원순열로. 그럼 넣을 수 있는 게 3군데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남은 여기다가 뭐 A를 넣었다고 치면 남은 8개거든? 7개냐? 7개. 7개 다 다른 자리니까 7팩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그림은 너네가 이제 아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그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야 이거. 이게 다르잖아 이거는. 근데 이 그림이 같은 거잖아 이게 끝에가. 이게 편의상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 세모 쳐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이라는 게 90도로 돌려봐. 90도를 딱 돌려봐. 여기 반을 꽂아가지고 90도를 돌렸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일로 가죠? 얘가 여기로 가죠? 이게 얘랑 같은 자리야 이게. 돌려버리면 또 이 상태에서 90도 돌리면 얘가 일로 와. 이게 세모야. 기준이 된 자리가 2가지였어. 이거 2가지. 그죠? 그러니까 9, 2, 18 곱하기 7팩이었고 이거를 부른 거죠. 7팩이 살아있으니까 K가 18. 그죠? 그럼 문제였다. 한 번은 틀려도 두 번 틀리지 말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88번 선생님 둘 학생 4명이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돌려왔는다. 6명이고 6자리는 그죠? 회전 일치 원순열 반영.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으래. 선생님이 2명밖에 없거든. 목표는 A, B 할게. AB는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으라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으라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치면은 A와 B가 그 세 변에서 다 떨어져 다른 변에 앉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직접 만약에 이걸 하려면 그냥 이 변만 봤을 때 이게 자리가 한 자리 이렇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봐. 그럼 A와 B가 앉을 모서리를 정하는 방법. 응? A와 B가 앉을 모서리 정하는 방법 몇 가지로 봐야 돼. 원순열이지.
우리 한 것처럼 그냥 A가 어딘가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A가 어딘가 앉을 거니까 그걸 한 가지야. A는 한 가지. A는 한 가지 어딘가 앉아야 돼. 그 B가 여기냐니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이 자리가. 여기까지가 두 가지야 그냥 두 가지.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원래 두 개지만 하나 취급하고 그지? 근데 이게 실제로 두 자리잖아.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고 여기 앉으려고 하는데 B가 이게 진짜 두 자리야 두 자리. 그러면 A가 이 변에 앉긴 하는데 얘냐는 다른 얘기잖아 이게. 하나씩 고를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나 고를 거잖아. 그래서 A와 B가 앉을 모서리 정하는 거는 모서리 정하는 두 가지고 이제 변에서 자리 A와 B의 변에서의 자리 선택 여기까지가 2 곱하기 2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A가 앉고 여기가 B가 앉은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 다른 자리잖아. 이제 남은 사람 4명 4팩 돌리겠죠. 그럼 8 곱하기 4팩이죠. 8 곱하기 24 16에 192까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접 세면.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A와 선생님 두 명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온다는 얘기는 뭐만 아닌 거잖아 사실. 같은 모서리에 오는 게 아니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낸 거잖아. 여사건을 풀려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뭐 A와 B가 같은 모서리에 오는 거잖아. 같은 모서리. 이것만 아니면 떨어질 거니까. 그죠?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는 6명을 앉힐 때 한 명,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이 이 중에 기준된 자리가 두 개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앉는 사람이. 남은 5명은 다 다른 자리에 앉을 거니까 5팩 돌린다고 했잖아. 뺀다. A, B가 같은 모서리가 되면 모서리를 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모서리 정하는 거는 한 가지야, 한 가지. 모서리가 한 가지야. 내가 이쪽 모서리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가 A, B냐, B, A냐 순서는 있을 거니까 앉히는 모서리 안에서 앉히면 이 팩이 있겠죠. 이를테면 여기 A, B 앉혔어. 그럼 남은 4자리에다가는 남은 4명 넣어야 되니까 4팩 붙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2 곱하기 5팩은 240에서 마이너스 48 이렇게 해도 192가 나오죠. 여기서 6건을 가자고 낸 문제야. 운동상. 그 다음에 189번 새 기호 동그라미 다이아 스페이드 1열 다이얼에서 신호를 만들 건데 새 기호가 딱 여기 써 순서 그대로 다 써놓은 것 같아. 그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데 저 세 개가 저 순서가 되면은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기호 6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세래. 여기서 이제 A, B, C를 좀 바꾸고 푸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얘가 A고 B고 C야. A, B, C, A, B, C, A, B, C. A, B, C를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든대. 근데 6개 사용해. 6개.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A, B, C 가지고 여기다 쭉쭉쭉쭉 놀려면은 모든 경우 수는 3의 6제곱이지? 3의 6제곱. 근데 그 안에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딱 나오는 이런 모양 이 혹시 있다면은 이거를 셌을 건데 분명히 그 안에서 그거를 빼란 얘기잖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게 B, C, A 또 빼야 되나? 이걸 아니야. 정확히 딱 A, B, C가 연속으로 3개가 딱 나오는 그 모양을 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A, B, C가 연속으로 이 모양을 A, B, C가 연속 나오는 이거 포함하는 형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자, A, B, C를 포함한 형태를 세봐야 되는데 A, B, C가 연속으로 3개 나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A, B, C가 있죠. 이렇게 앞에 3개. 그럼 남은 세 자리에는 뭐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없잖아.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잖아.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또 A, B, C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A, B, C가 A, B, C 또 이렇게 올 수 있잖아. A, B, C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A, B, C가 연속으로 올 수 있는 세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까지가 딱 3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네 가지 방법. 그래서 A, B, C의 자리를 정하는 것까지가 네 가지야. 네 가지. 이를테면 이 세 자리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알아서 A, B, C 거니까 여기는. 그럼 남은 자리가 세 개 있을 거야. 그 세 자리에다가 A, B, C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 놓을 거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 혹은 세 개 중에서 중복 허락 3개 선택 3x3 쓸 수 있겠고 모든 경우에서도 뭐 3을 6번 곱하긴 한데 A, B, C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개 골라서 수열하는 거니까 여기도 3파 6이죠. 3파 6 중복순열 기호를 쓰면 그죠? 이렇게 끝나면 참 쉽겠지만 이게 하필 A, B, C 이 앞에 이거를 세 가지고 뒤에 세 개를 만든 거하고 또 뒤쪽에서 A, B, C를 깐 상태에서 앞에 세 개를 중복순열로 해결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1번 경우와 마지막 경우 그 경우에서 여기 세 개를 선택을 할 때 3파이 3으로 다 셌잖아.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필 여기서 A, B, C가 오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 이웃과 여기 이웃에서 동시에 세는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이런 모양은 딱 한 개잖아. 한 개. 여기 하나만 딱 빼주면 되는 거야. 하나. 네? 이해돼? 이렇게 ABC 이웃한 경우가 3의 세제곱 이렇게 ABC 이웃한 경우가 3의 세제곱 이렇게 ABC 이웃한 경우가 3의 세제곱 여기도 3의 세제곱인데 정확히 ABC라는 그 경우 하나가 두 번 세졌단 말이야. 그래서 3파6은 3의 6제곱이고 마이너스에 4 곱하기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1이다. 이게 108 여기까지가 107이죠. 107 앞에는 3의 6제곱 27제곱은 729잖아. 그래서 107을 빼라. 610 622까지는 이렇게 나오더라. 다음 문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9번 4자리를 포함해서 8자리 전화번호를 만든다. 9번 4자리 포함 4자리. 좀 7288에 6324 이런 느낌의 번호잖아. 총 8자리. 9번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2, 4, 6, 8 중에 있고 여기 앞에가 9번 땡땡땡 이 9번 그 다음에 땡땡땡 이거잖아. 전화번호 개수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9번의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아니다. 여기 0이 못 온대. 지금 자연수만 느낌이네. 여기 0이 안 온대. 중복 가능한 있고 이 뒤에 이제 그 전화번호 자리에 번호 자리에 오는 거는 딱히 제한 조건이 없네. 9번을 만드는 방법 곱하기 번호 만드는 방법이 있지. 근데 이 뒤에는 쉽잖아. 여기는 처음에 0이 못 온단 말도 없잖아. 올 수 있는 게 0부터 9 총 10개 중에 올 거니까 10, 10, 10 곱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10파이 4겠죠. 10의 제곱. 9번을 만드는 경우를 세야 되겠죠. 자, 9번에는 쓸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어. 근데 맨 앞에 0이 못 온다고 그러면 여기 오는 거는 2, 4, 6, 8 중에 몇 개인데 4개 중에 하나. 근데 남은 세 자리에는 0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를 놓는 거니까 5, 8, 3이죠. 5, 8, 3. 그래서 4 곱하기 5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0의 세제곱이지? 잠깐만 곱하기 해줘.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4 곱하기 5의 세제곱 4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세제곱 4의 125 4의 125 125의 4배가 500 아니야? 그죠? 500에 곱하기 10의 세제곱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게 뭐 답이겠죠. 500만이지 500만. 뭐 문제가 쉬웠죠 사실. 아마 여기 시단계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일 거고. 다음 문제 0, 1, 2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수를 선택해서 다음을 만족하도록 일렬을 배열한다. 중복 순열 얘기일 건데 일렬 중복 허락 가능하고 순열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가야한다. 5개 선택이니까. 그러면 5자리라는 얘기는 맨 앞에 0 못 온다는 얘기네. 그치? 5자리인데 맨 앞에 0이 못 온다. 1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2를 쓸 거면 2를 붙이지 마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 2를 붙이지 마라. 이거는 만족시키지 않는다. 아, 1이 건건이네. 2를 몇 개 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뭐다. 그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이게 내 맨 앞에 오는 거죠. 1 아니면 2. 1 아니면 2. 맨 앞에 오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2를 몇 개 쓰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제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겠죠. 근데 1의 개수 가지고 보라. 1의 개수 가지고 1의 개수. 첫 번째, 1을 꼭 사용하란 말은 아니잖아. 그죠? 1을 0번 사용부터 할게. 0번 사용부터 하겠습니다. 1을 0번이란 말은 0하고 2만 사용하라는 소리야. 0하고 2만. 5자리 만들 거잖아. 5자리. 근데 맨 앞에는 0을 못 쓰니까 여기는 무조건 2라는 말인 거야, 그냥. 그럼 이 뒤에부터는 자유롭잖아. 이 4개는 자유롭잖아. 0이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선택해서 일렬로 까는 거니까 이거는 2파이 4겠죠. 2파이 4. 그죠? 2를 안 쓰는 순간 무조건 얘가 2가 된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2를 못 쓴다는 말을 내가 전체 깔았잖아. 2파이 4. 2의 4제곱 16까지일 것이고, 두 번째, 2를 한 번 사용합시다. 그럼 2를 한 번 사용하면 2를 하나만 포함할 건데 맨 앞자리에 1이 오거나 2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와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로 분류하면 되겠네. 그죠? 1이 맨 앞에 와버리면, 그리고 1을 하나밖에 안 뽑았잖아. 그럼 1이 이웃타일이 없는 거야. 하나만 사용할 거니까. 그럼 이 뒤에 남은 4자리에다가 0과 2 중에서 뽑아서 놓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1은 하나 썼기 때문에 한 번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2파일 4겠네. 2파일 4. 16까지. 그 다음 2를 먼저 쓰게 되면, 그럼 이 중에 1은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야. 1은 하나 사용했으니까. 그죠? 그럼 1이 오는 자리를 골라줍시다. 4개 중에 하나를. 40. 그래서 1을 하나 넣고 시작하자고. 1을. 그럼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남은 자리는 1을 제외한, 즉 0과 2 중에 와야 될 거야. 0과 2 중에서. 0과 2 중에서. 그러니까 뭐 2파이 3이죠. 2 곱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4 곱하기 2의 세제곱. 4, 8, 32겠고, 두 개 더하면 이게 48가지겠다. 여기 16까지, 여기 48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를 2번을 사용한다. 이 작전이 좋은 작전이었나? 일단 가보자. 2를 2번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분류하게 되네. 1이 올 때랑 안 올 때랑. 차라리 맨 앞에 1을 넣을 때랑 2를 넣을 때를 구분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온 거니까 그냥 한다. 그리고 또 1 오고 나서 4자리. 1 땡땡땡땡 아니면 2 땡땡땡땡 거야. 그죠? 그럼 2를 2번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2를 썼으면 1이 하나 더 와야 되겠죠, 어딘가에. 근데 1이 2유타면 안 되니까 1이 올 수 있는 건 이 자리는 아니야. 1은 이 셋 중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30이 붙어야 돼. 1의 자리를 확보를 할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었다고 치면은 남은 자리에는 이제 1은 못 쓸 거니까 0과 2 중에서 중복허락 2개를 세 자리 선택해서 1을 나열한다. 2파이 3이죠. 3파 24가지. 자, 여기서는 이제 2를 앞에 놨는데 2를 2번을 써야 되거든, 지금. 2를 2번을. 이 4자리 중에서 1이 2자리가 와야 되는데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그러면 1이 올 수 있는 자리를 선택부터 해줘야 되는데, 뭐 별 생각 없이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은 사시이지. 사시. 근데 그 중에서 연속하게 2개를 고르는 방법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잖아. 총 3가지 방법 빼야 되죠. 저 결국 3가지란 소리지. 뭐 이걸 셀 때 직접 그냥 줄 그어서 해도 돼. 줄 그어서 1이 여기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1을 갈 수 있고 이렇게 1을 갈 수 있죠. 떨어지면 되니까. 맨 왼쪽에 오는 1이 여기 왔다고 치면 이렇게 하나나 이게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1이 올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이 왔다고 치는 거야. 그럼 남은 자리, 이 남은 자리는 0과 2 중에서 중복하게 해서 올 거니까 곱하기 2파 2. 그래서 3 곱하기 2의 제곱하면은 10이 나오죠. 이 둘을 더해서 여기도 36까지네. 4번 2를 3번 사용한다. 2를 3번 사용한다. 5자리야 현재. 5자리인데 2를 3번 사용을 해야 돼. 근데 1은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 이거잖아. 이거 말고는 1이 다 붙지 않나? 그치? 그럼 남은 자리에서만 0, 2 중에 놓으면 되니까 이거는 2대 자리 선택은 한 가지로 봐야 될 거잖아. 한 가지 2대 자리는. 그죠? 남은 두 자리에다는 0과 2 중에 될 거니까 2파 2가 붙어서 2의 제곱 가지고 그 다음부터 2를 4번 사용은 불가능이죠. 왜냐면 2를 4번 쓰는 순간 붙어야 돼 1은. 이게 최대한 떨어져서 1을 최대한 많이 껴는 거야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4가지.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 둘 더하면 40가지에다가 요렇게 둘 더한 거는 64가지. 104가지냐? 답이 있네. 104가지. 5번. 그런 문제였는데 조금은 분류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너네가 이거를 맨 앞에 2를 넣고 한번 해보시고 1 땡땡땡 1꼴도 한번 해보시고 2 놓고 나서 이것도 한번 해봐. 2를 여기 넣었다 치면 여기 1이 못 오잖아. 0과 2 중에 올 거니까 이 자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0과 2 중에서. 그치?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않나? 이제? 아니지. 1이 왔다고 쳤을 때 2이 붙으면 안 되잖아. 또 여기서 1이 또 왔다고 치면 2이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1, 2 보는 거. 이렇게 1, 2 보는 거. 불편해지네 그럼 또 이게. 이렇게 푸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걸 방지하면서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류했더라도 요 4개 안에서 2를 1개 쓸 때, 2개 쓸 때 뭐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3개를 못 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 풀어주면은 이 답 구하는 와중에 여기 1이 못 오는 거니까 이 답의 경우도 좀 나오겠다. 해보시고 중간에 이제 돌아서 가기는 좀 불편하니까 좀 내려간 거야. 일단 92번부터 좀 쉬었다 자. 지금 경문이나 규문이 지금 확통으로 지금 시험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말인데 수능을 확통으로 볼 거라 미적분을 소홀히 하다가는 망합니다. 응? 미적분이 등급맞기 쉽지 않다고 했지. 우리가 이제 확통을 선택하려는 이유가 뭐야? 아마도 최저 맞추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최저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 결정되고 그때 최저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현재 너네가 가진 내신 있잖아. 내신 현재 지금까지 갖고 있는 즉 4학기 내신 가지고 이번 학기를 뺀 내신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확통을 최저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확통이 중요한 거 같잖아. 미적분 소홀에다가 너네가 수시 넣는 대학교가 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아래 학교로 넣어야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최저는 이번 학기 끝나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지금 시현이 정시야? 이기고 있네. 계속 보고 있었어. 족밥면. 아까 2대0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승수돼서 승수. 경주 어디 팬? 롯데가 이기고 있었어? 경주 롯데 팬이야? 김선주 잘 말. 뭔데? 롯데가 그거 아니야? 우승 뭐 몇십 년 동안 어떤 팀? 하나 찌발린 거 봐라. 김원중이 그
그쪽뭐 뭐 축구도 하고 있던데. 그분도 사람이야 사람아. 요르단데 대한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게 김원준이라고? 병현이 이러니까 안 왔네요. 아 병현이 몇몇 독감이 아니야. 아. 뭐야 씨발 비비고 있네. 아니 대한민국 뭐해?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 뭐? 요르단이랑 비비고 있다가 지금. 아, 요르단 존나 잘하는 데 아니야? 진다에 한편 네가 뭔데? 나 대본 맞아. 너 보트해? 응? 너 보트해? 나 대본 잘 맞춰. 네가 뭔데? 김민재 지금 갑자기 벌떡 일어났던데 미네에서 지겠네. 미네에서 부상 회복 팀 훈련 참가 이러고 있던데 아좀 누워 있어라. 지금 미네 내복수한테 6점 차이라 가지고 따일까봐. 아니 진짜로 민혜 하는 거 보니까 그 꼬라지로 가다 진짜로 뺏길 수도 있어. 몇 라운드 남았지? 갑자기 민재 부활 몇 라운드 남았지? 지금 몇 라운드지? 10개 남았을 거야. 존나 많이 남았네. 이거 못 뚫면 진다 씨. 제가 또 10라운드면 진짜 딸 수 있겠는데? 야 민혜 챔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더 많이 나왔지. 더 많이 남았어. 지금 지금 몇 여기 라운드지? 몇 경기야 분데스리가? 팀이 몇 개지? 알바노? 시발로 가. 아 여기 라운드 몇인데? 라운드 23 지금 26라운드까지 했어. 동안 34라운드, 38라운드. 34네 여기 좁네. 팀이 짱나비요. 7경기?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8경기? 나이만 진짜 이게 민은 챔스도 같이 병행한다 치면은 쌓일 수도 3분 있겠네. 연패하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부활하고 있지. 이건 안 된다 씨발. 아 그때 씨발 레버쿠젠이 민은 이겼어야 돼. 난 60배 초네. 아 그때 그 비누치 10개가 날려고 쳐먹어가지고 씨. 그거 했으면 지금 2점 차인데 아닌가? 야 이렇게도 봐 이렇게 내주는데. 오 네이버 야, 기사. 3점 차구나. 얘 족같이 다니는데. 뭐야? 뭐가 없나? 이거 마가 없나고 해서 막. 시원하게 볼세 사 볼세. 아 근데 진짜 우리 학교 미적생들이랑 다 존나 맞짱 가고 싶다. 근데 맞짱 가면 내가 지금 체격이 좁대. 약간 좀 빅맘 카이도 해야 돼. 야 4월 5일에 원피스 다시 한대. 에그 그쪽. 알바노 씨. 너 키자루가 이렇게 막 하지만 내가 스포일 줄까? 어디서 완결 안 키자루 났어? 써가지고 키자루 리타이어 돼. 아니 완결 안 되냐고. 그러다가 결국 완결 안 되냐고. 그냥 이렇게 박사한테 그거 안 났지. 이렇게 주고. 하나 더 알려줄까? 지금 1급 비밀인데 이거. 볼 생각이 없어. 진짜 1급 비밀인데 나중에 키자루 루키 동료된 기자를 그렇게 동경. 이렉 뚜리뚜리 크리스카 퍼블이 짱구 질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이겨. 꼭 저는 지가. 근데 롯데가 약간 그런 게 많아. 지어야 될 거를 이기고 이겨야 될 거를 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 지겠네. 롯데는 늘 지잖아. 롯데 우승 없잖아. 2대 0이었으니까. 아니 여기 토트넘 같은데 아니야? 토트넘 같은데. 안타는 2배 했는데 홈런을 먹혀가지고. 여기 그 뭐야 팀 인지도는 존나 높은데 우승 하나 없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 그거 하나인가? 아니 하나는 우승 있지 않아? 옛날에 있지 옛날에. 롯데는 없잖아. 아, 최근에가 있나? 하나 많이 놀리던데. 야 롯데도 있어 20몇 년 전에. 존나 옛날에. 이거 토트넘인데 씨. 이런 거 없을 때. 윤고 없을 때 윤고 아예 그 아버님 그 세포 하나 뭐라 해야 돼 DNA 형태로 존재. 이 1984년 1990년. 40년 전이냐? 아니 하나는 1919 하나 있다. 1919. 하나도 씨발 지금 하나밖에 없어. 심하다. 토트넘보다 낫다 야. 어쩌면 일단은 풀 때 미적분이 더 빡세 확통이 빡세? 팬이요? 그냥 뭐 감옥을 묻는 거야. 센 풀 때. 무조건 안 건데. 팬이 아니, 팬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확통이 더 잘 안 풀려? 미적분보다? 일단은 어. 윤찬이는
미적이 훨씬 안 풀립니다. 잡종에도 있고. 잡초는지. 그래서 확통 머릿속은 풀려. 미적은 안 풀려. 이게 바통이 풀리기는 사실 풀리는데. 오답률 있지. 그지?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리고. 그 확통이 어쩔 수 없는 그. 근데 그 벽을 또 넘어가면 또 확통도 피는 답이고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치까지 못해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라. 하나를 빠뜨리거나 주먹을 해서 해버리니까 이게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말은 참 쉬운데 그게 제일 어려워. 선생님도 수업 준비할 때 미적분 좀 어려운 연관은 아니 미적분 한 상문제, 미적분 고난도 문제, 확통 고난도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도 확통을 먼저 해. 확통을 해야 돼. 확통을 하다가 나 빠뜨릴 수 있잖아. 그래서 미적분은 계산하다 보면 답은 뭐 그거가 갈 텐데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지. 그래서 확통이 그 문제에 대한 경험의 그 정도가 중요해 또.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 그지? 비슷한 문제를 좀 바꿔낼 때 한번 풀어본 사람은 그 함정을 몇 군데 알고 있잖아 겪어봐서. 근데 처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 때는 또 시간도 더 걸리고 잘못하면 낚이고. 확통은 풀면 풀수록 시간이 빨라져. 근데 미적분은 그만거나 시간이 걸려 그지? 자 x라는 집합은 1, 2, 3, 4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의 개수네. 여기 뭐 없지? 1대1 없죠? 1대1. 근데 또 갈 수 있다. f1, f3의 값은 f4의 3배보다는 커졌다? f4가 뭔지가 중요했네. 그지? f1, 2, 3과 f4라는 값이 4개의 어떤 연관식이네. 그 다음에 k가 1, 2, 3일 때 fk는 f4가 아니다. 요거는 k가 1 넣어봐. 그럼 f1은 F4가 아니다. F2도 F4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F1, 2, 3은 F4랑 똑같지 않다. 그 말이네. F4가 결정이 돼야죠. F4가 키포인트네. 그러니까 F4를 정한 상태에서 F1, F3은 그 값을 쓰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서 그 세세함은 요 놈의 3배를 이상이다. 이렇게 써있네. 그럼 F4 가지고 분류해야죠. F4는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건데. 당연히 첫 번째 F4가 1 때부터 갑시다. 매번 분류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1, 2, 3, 4에서 그 다음에 한 개씩 정리해 봅시다. F4가 1 나오면은 여기다 1 넣을 거니까 F1, F2, F3 은 일단 1의 3배인 3 이상이 되는데, 근데 한편 얘네들은 이 세 개는 F4의 값이 2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1이 아닌 수 3개를 더해가지고 3 이상이다 그건데? 근데 이거는 3이 딱 나오는 순간 1, 1이잖아. 그럼 1이 아닌 수면은 2, 3, 4 중에서라고 그랬는데 2, 3, 4 중에서 1, F1, F1, F3이 정해지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만들면 어쨌든 3은 다 넘지 않냐? 그럼 다 되는 거네 그냥. 그죠? 그러니까 F1, F2, F3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결정하는 방법은 1, 2, 3의 함수값 결정하는 거는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가면 되니까 3, 3, 3, 2, 3, 3, 3, 3, 3, 3, 8, 3, 3, 3, 제곱 27까지. 그죠?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다면 4를 1로 보냈다. 이 상황에서 1, 2, 3을 대응하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가라는 소리란 말이야. 2를 제외하고.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다 될 거니까 그냥 1, 2, 3을 1이 아닌 곳으로 중복 허락해서 대응한다. 2, 3, 4 중에 중복 허락 대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겠고, 두 번째는 F4가 2일 때 그럼 F1, F2, F3 이 세 개는 더해서 3 곱하기 2, 6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F4의 값이 2를 쓰면 안 되니까
이 세 개는 2를 제한 1, 3, 4 중에서만 되겠죠? 중복 활약해서 이 중에서 3개 뽑아서 더했는데 6 이상이 된다. 웬만하면 6은 넘겠는데? 6이 안 넘어갈 수 있나 생각해봐. 6이 안 넘어갈 수 있나? 6이 넘어가는 걸 셀 것이냐, 아니면 전체에서 6이 넘어가지 않는 걸 뺄 거냐를 생각할 건데, 이게 뭐 6 이상인 거를 세라는 얘기는 이 F3의 합은 최소 3이다. 최소 3. 합이 3이나 4나 5가 되는 거 빼라 줬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F1, F2, F3의 값이 얘가 3이거나 4거나 5인 경우를 제외하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제외? F3이 3이 나오려면 111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절조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이게 4가 되려면은 4가 될 수 있긴 한가? 3에서 111에서 하나가 커질 수 없잖아. 이거는 2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1, 2 이렇게 112가 돼야 합이 4인데 이거 될 수 없어. 이거는 합 5가 될 수 있겠다. 그죠? 113 되잖아요. 113? 113.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숫자 3개를 선택하는 까지는 얘가 112 돼. 111. 여기는 113이거든. 그죠? 근데 이게 1, 2, 3 쪽으로 뿌려야 되잖아. F1, F3이 그 선택을 해서 가야 되니까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열 방법 자체가 한 가지야. 한 가지. 이거는 배열 방법이 3팩 나누기 2팩 할 거 아니야. 배열한다는 얘기가 F, F3 밑에다가 113을 까는 거잖아. 113, 뭐 131, 뭐 311 이렇게 같은 것이 순서를 봐야겠죠? 세 가지. 요거는 그러니까 4가지밖에 없었네. 4가지. 그런데 나의 작전이 원래는 6 이상을 세는 거였잖아. 나는 지금 거꾸로 지금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걸 센 게 4가지였잖아. 그럼 전체 인원에서 빼야 되겠죠, 이게 이 4가지를. 그래서 이 경우는 1, 2, 3을 F3에다가 1, 3, 4 중에서 중복하라고 해서 3개를 정하는 거니까 원래가 그냥 세면은 3에서 정도였단 말이야. 거기서 세면 안 되는 거, 즉 셋의 합이 5 이하인 거를 세서 빼야겠죠. 27 빼기 4니까 23가지. 그리고 여기는 27가지. 자, 이제 겨우 2개 풀었다. 공간이 없네. 녹화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F4가 3일 때 그럼 F1, F2, F3 이 값은 크거나 같다 3의 3배 9 이상이다. 9 이상이고 얘네들은 3을 같이 만들 거니까 이들은 0이나 1, 아니지 1, 2, 4이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합이 9 이상인 걸 직접 세는 게 낫겠다. 9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럼 4를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분류합시다. 이건 4를 최대치로 넣어봐. 4 3개 넣어봐. 가능하죠? 9 이상이니까. 4가 2개 들어가면 어때? 4가 2개 들어가면은 1이 와도 9고, 그죠? 4가 2개 들어가면은 2가 들어와도 괜찮죠? 10이니까. 가장 큰 수 4를 몇 개 넣냐에 따라서 분류하면 될 것 같아. 직접 세는 거니까. 그러면 4가 포함된 거 끝난 거죠. 내가 쓰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가 4인 거 끝난 거야. 아니 뭐 그죠? 근데 4가 하나 들어갈 수 있나? 4가 들어가면 가장 큰 게 2가 와도 8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 9 이상 되려면 이렇게밖에 없지 않으니까. 얘네 배열할 거니까 이건 한 가지고 이거는 3팩 나누기 2팩, 3팩 2팩 세 가지고 이것도 세 가지죠. 그럼 7가지밖에 없네 이쪽은. 그죠? 마지막 4번 F4가 4일 수도 있겠죠. 그럼 F1, F4 요 값은 4, 3, 12 넘어가야 돼.
12가 넘어가려면 4, 4, 4밖에 안 되거든. 겨우 12가 될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 근데 4 쓰면 안 되잖아 얘. 아 그죠. 조심해야겠다. 이게 F4를 값을 못 가져니까 얘네들은 1, 2, 3 중에서 가능한데 그런 애를 가지고 11을 넘어갈 수 없잖아. 이건 세면 안 되네. 그죠? 답은 그러니까 27, 23, 7을 더하라. 57까지 답에 있다. 5번에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직접 세지 않았고 6가를 갖고 왜 6 이상이 아닌 게 더 적을 것 같아서 이쪽은 그냥 직접 세고 어떤 수들 3개를 가지고 쓸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정해주고 나서 걔네들을 F1, F2, F3 밑에다가 깔아줘야 되니까 얘네들 같은 것으로 처리를 또 각각 해줘야 된다고. 효과 문제. 93번. 1열에는 10명, 1열에는 일반 학생 10명, 2열에는 2반 학생 10명, 총 20명이 저렇게 쭉 서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사람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2명씩 짝을 짓는다. 짝 짓는 경우 조사라. 이게 둘 커플을 지으라는 소리야. 총 10커플을 지으라는 소리인데 짝 짓는 방법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앞뒤로, 옆으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커플이 될 수 있더라 그런 말이네. 사람이 좀 많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밑으로 나오는 모양은 나올 수 없잖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버리면 여기도 어쩌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예잖아. 몇 개 해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려면. 그러면 이번에는 적당히 요렇게 가다가 여기 하나 껴서 내가. 그러면은 이 남은 3명이 이렇게 만들었다 쳐 하나가 남잖아. 얘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서 하는 그런 모양이 처음에 건 한 번 안 나왔잖아. 다 옆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지? 한 번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 나올 수는 없잖아. 하나 나오면 이게 9명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밑으로 그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은 짝수건으로 나오게 돼 있네. 짝수건으로.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도 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도 나올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처리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가는 모양이 몇 번 나왔냐가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모양을 이제 2명씩 커플 자라면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커플 짓는 상황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2명 있잖아. 2명. 얘를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얘도 이렇게 묶여야 돼. 자연스럽게. 이게 절대 이런 모양은 안 나온다는 걸 니네가 생각해봐야 돼. 이건 안 나와 절대. 맞지? 안 나와.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쪽이 모자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맞아. 아다리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런 모양만 반복이 될 것이고 편의상 이 모양을 A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을 B라고 할게요. 한 덩어리 B라고 할게요. 이런 블럭들이라고 합시다. 이런 모양들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A라는 모양 밑으로 긋는 모양은 안 나올 수 있었잖아. 그지? 얘가 안 나오면 이게 몇 번 나와야 돼? 5번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A라는 블럭과 B라는 블럭의 개수 가지고 구분해보죠. 개수. A를 0개를 썼어. 0개. B는 몇 개 만들어? 몇 개 써야 돼? 이게 없으면 이런 모양이 5번 나와야 돼. 둘, 그지? 5번. 그 다음에 이 모양은 홀수기로는 안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얘가 2개라고 치면은 이게 2개 옆으로 2칸을 쓴 거니까 이런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나와야 되잖아. 이제 4개. 맞죠? 그 다음에 얘가 4개가 나오면은 이쪽은 몇 개 나와야 돼? 4개를 쓰게 되면 옆으로 가는 모양이 하나, 둘, 셋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개. 얘가 6개라고 치면은 이쪽 2개 나와야 되고 8개라고 치면은 1개 나와야 되고 이게 10개라고 치면은 0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듣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은 거 신호수로 처럼 돼.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경우는 굳이 말하면 A를 안 썼고 B를 넣을 테니까 BBBBB죠. BBBB. 이런 모양들만 5개 딱 놓고 나서 일렬로 까는 거잖아. 그럼 그거 한 가지죠. 5팩 나는 5팩. 얘도 A가 2개, B가 4개니까 뭐 AA, BBBB죠. BBBB. 이런 모양을 직접 보게 되면 이런 모양 2개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이렇게 총 6덩어리를 순서 까는 거잖아. 순서 정하는 거잖아. 6팩 나누기 2팩 4팩이잖아. 여기서 바꿔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처리는 같은 거 치는 순이겠구나. 얘는 6팩 나누기 2팩 4팩. 여기는 그러면 개수가 중요하니까 A 4개, B 3개니까 총 7개잖아. 7개인데 4개 같으니까 7팩 나누기 4팩 4팩. 그래서 이쪽이 얼마나? 이게 6 곱하기 5를 나누기 2니까 이쪽은 15가지겠죠. 이거는 이 자리가 765 남죠. 765 나누기 3팩 6. 그러면 35가지죠. 뭐 조합을 볼 수도 있었겠네. 이거 보니까 80이네. 80. 그렇게 하면 돼. 얘는 9개 중에 하나 고른 거니까 90이야. 팩분의 팩과 똑같이 나온다. 80은 28이야. 이쪽은 9가지고 여기는 11C 12죠. 아니 10C 12죠. 10C 12.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겠죠. 이걸 더하면 이쪽이 38가지겠고 그 앞에서 1, 15, 35 더하면 50에 1개, 51가지야. 더하면 이쪽이 89가지 나오나? 같은 게 없기를. 그런 문제였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블럭과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들만 나올 수 있다를 좀 경험해 보면 개수가 좀 바뀌더라도 방법이 똑같죠. 그다음에 94번 1, 2, 3, 3, 4, 4, 4 개수가 다르다. 7장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1이 적힌 카드와 1이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한다. 2장 이상이면 1과 2 사이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여러 개 단세가 돌리잖아. 당연히 6건이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 2장 이상이라는 얘기는 사이에 한 장 아니면 없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작전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0개가 오는 상황과 1개가 오는 상황을 빼란 얘기지. 그죠? 자, 그 모든 경우에서는 같은 것이 순열일 거니까 7팩 나누기 둘, 셋 같죠? 2팩, 3팩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0개란 얘기는 이거는 1, 2 이웃이야. 그러면 1과 2가 이웃한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1, 2 같은 거 취급할 거 아니야. 같은 거 취급. 그 다음에 3, 3 이 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만 이 둘 같고 둘 같잖아. 셋 같잖아. 그럼 총 6개 취급하고 순열 돌릴 거니까 6팩토리얼인데 3 2개, 4 3개 똑같으니까 2팩, 3팩이죠. 나누기. 근데 1을 내가 같은 것 취급했지. 이웃하니까 하나로 갔잖아. 주머니 묶어가지고. 근데 안에서 1, 2의 순서가 바뀔 거니까 곱하기 2팩 처리해줘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서 더하기로 할게. 1, 2, 4 한 개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1, 땡, 2 이건데. 그죠? 블럭 유닛 만들기. 문자리 만들기. 1과 2 말고 그러면 3, 4가 오겠네. 여기 3이 오거나 아니면은 1, 땡인데 이 자리가 4가 오는 그런 상황밖에 없지 않겠냐? 1, 2는 썼고, 그지? 3 아니면 4가 가운데 들어올 거 아니야? 1, 2, 3, 1을 가게 되면 3을 하나 썼으니까 남은 게 3 하나랑 4, 3개 남아. 1, 4, 1을 쓰게 되면은 3, 3, 4, 4 남죠. 3, 3, 4, 4. 이것들을 순서 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뒤에는 얘를 순서 정하려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5개처럼 볼 거고 5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서 4가 3개잖아. 3팩 나눠주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게
1, 2 사이에 3이 온다라는 말에는 1과 2 순서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2를 숫자라는 게 1, 2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해줘야죠. 두 가지 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곱하면 안 돼. 남은 것들의 개수가 여기 셋 같고 둘 같기 때문에 분리해서 풀어야 돼 각각.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죠? 5팩토리얼 3, 3, 4, 4니까 둘 같아서 2팩, 2팩 나누겠고 마찬가지로 1, 2의 순서 때문에 곱하기 2팩 해준다. 그죠? 그러면 가면 여기가 12분에 7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그냥 6 곱하기 120 할까? 그럼 이쪽이 10 7, 6, 40, 420개죠. 마이너스에 여기는 몇이냐? 이게 5팩이란 말이야. 5팩 120. 120을 이거 약분됐다 그래. 여기 가볼 거니까 120까지겠죠? 플러스 여기 두 개 더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이게 5, 4, 20. 20의 2배 40. 더하기 쪽은 약분됐고 여기 60이죠. 60. 그럼 총 100에 120. 220 뺀 거네. 마이너스 220. 답은 200까지겠다. 답 있지? 뭐 6건을 당연히 떠올렸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그리고 1과 2 사이에 온다. 1, 2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야 돼. 이게 좀 종종 놓칠 수도 있긴 한데 95번 1, 2, 3, 4, 5, 6 6개 중에서 중복, 허락 5개 1열, 나열 중복 순열이죠. 모든 5자리 자연수인데 0은 없어. 함정 없고 근데 가나의 단서가 없던데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사용한다. 홀수는 135입니다. 135. 135는 안 써도 좋지만 쓸 거면 한 번만 사용하래. 그러니까 짝수 246은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 그러니까 뭐 이상 미만도 아니고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딱 정해졌네. 쓸 거면. 쓰라는 말은 아니고 쓸 거면 홀수는 한 번만, 짝수는 두 번만 이렇게 돼 있네. 홀짝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 5자리니까 순서까지 가야 돼 보시고. 그 홀수보다는 짝수에 초점 맞추면 좋겠다. 두 개씩 막 늘어나니까 팍팍팍. 그럼 짝수를 몇 개를 쓰느냐가 중요했네. 짝수 몇 개를 구분합시다. 총 6개, 5개 쓰잖아요. 5개. 그럼 짝수는 총 2종류를 쓸 수 있죠. 많이 쓰면, 가장 많이 쓰면. 첫 번째, 짝수 2종류. 짝수 2종류. 2종류란 말은 이를테면 2, 2, 4, 4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총 4개를 사용하니까 하나가 남잖아. 남은 하나는 홀수겠죠. 홀수 1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짝수 2종류를 선택하는 것까지가 짝수가 2, 4, 6이니까 세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려면은 짝수 2를 고르는 것까지가 3C이죠. 3C. 예를 들면은 내가 2, 4를 고른다 그러면 이거는 2, 2, 4, 4 쓰겠다는 게 아니야. 홀수 하나를 고를 건데 1, 4, 5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를 한 번 쓰면 되잖아. 홀수 하나를 고르는 것도 3C부터 그죠? 여기까지가 숫자들만 골라놓은 까지야. 한 예가 2, 2, 4, 4에 3 이런 느낌이잖아. 얘네들을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배열. 그럼 곱하기 배열 방법 5팩 나누기 2팩 2팩 같은 게 둘둘이니까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3, 3은 9 곱하기에 4분의 120 30까지 270까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짝수를 한 종류만 쓴다고 칩시다. 짝수 한 종류. 그럼 숫자가 2개 나온 거잖아. 2, 2 이런 식으로 2, 2. 그러면 3개는 다 홀수로 채우란 말인 거니까 남은 홀수 3개 중에서 3개 다 고르라 소리네. 홀수 3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법까지가 짝수 하나를 고르는 거는 짝수 셋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3C일 것이고 홀수 3개는 1, 4, 5 중에서 하나씩 다 골라야 되니까 3C 잡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개가 짝수가 2, 2 두 개 고르고 홀수는 1, 3 고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배열할 거니까 같은 것을 처리하면은 5팩 나누기 2팩이죠. 따라서 3 곱하기 1, 3에다가 곱하기 쪽에 60까지잖아. 여기까지가 180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짝수가 없다. 짝수가 0종류. 그 홀수가 5개라는데 불가능이죠? 홀수는 한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많아야 3개밖에 못 쓸 거잖아. 그럼 끝났네 그럼. 쓸 거 없잖아. 짝수가 3개는 안 나올 것이고 6개 써야 되니까. 별 다 했고 450개 다 되겠네. 수능 기출이던데. 그냥 할만했죠? 그냥. 그 다음에 96번은 우리가 경험이 좀 있는 문제죠? 개념 원리 같은 거 풀 때, RPL 풀 때 한 번쯤 나왔던 문제야. S라는 집합은 X가 정수니까 정수, 정수. 정수 격자점의 집합이야. 정수, 정수. 근데 이제 뭐 XY가 얼마씩이지 안 나왔으니까 평면에 있는 모든 정수, 정수란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게 점프라고 이름을 지었고, 격자점에서 격자점으로 넘어가는 거를 점프라고 한다.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한 번의 점프,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떤 격자가 이렇게 있어. 격자가 한 칸씩 한 칸씩 돼 있는 한 칸씩. 이렇게 이게 한 칸씩의 폭을 가자. 이걸 P라고 가정을 해봐. P에서 정수 격자점을 갈 수 있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여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다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Q라는 점으로 가는 점프가 선분의 길이가 1 또는 루트니까 거리가 1이나 루트 2밖에 못 간다잖아. 그럼 P에서 거리가 1일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정확히 이렇게 길이가 루트가 되면 당연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로 갈 수 있는 거네. 마치 그 장기 대학 같다. 장기판에서 여기가 있잖아, 이거 여기 돼 있잖아. 왕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있던 왕이 움직일 수 있는 곳과 똑같잖아. 왕이나 사자. 딱 그 방향이잖아, 모양이. 그렇게 돼 있대. 마상 0에서 3,0까지 6번 만의 점프를 통해서 이동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상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가 원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A야. 여기가 3,0 B입니다. X축, Y축. 근데 이게 X축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Y축에 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가 1, 2, 3 여기도 땅 했다면 마이3 이렇게 된 상황에서 A 출발해서 B까지 가면 돼.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6칸을 가지 않나? 6칸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P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X좌표는 한 칸을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도 X좌표 이 입장에서는 한 칸을 가는 거잖아. 얘도 X좌표 한 칸 오른쪽 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X좌표가 다 1씩 주는 거잖아. 이건 X좌표가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X좌표의 변화는 한 번의 점프를 통해서 1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마이너스 1초가 되는 거 아니야. X좌표 입장에서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가려면 6칸을 가야 되는데 점프를 6번만 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계속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라는 얘기지. 오른쪽으로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 세 개 중에서만 가라는 얘기야. 이거는 수직이나 위아래 가는 거 쓰지 말라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맞지? 그죠? 그러면 몇 개 그려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다음 이렇게 했어. 그다음 뭐 이렇게 했어. 아니다. 두 번 이렇게 올라올게.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가주면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위로 올라가는 게 두 번 나오면 두 번 내려가 줘야 돼. 그래야만 x축에 도착할 거 아니야. 밑으로 세 번 내려가. 세 번. 하나, 둘, 세 번 내려가. 그럼 위로 세 번 올라가 줘야지.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까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거야 분명히. 이걸 세 개 6번 써가지고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모양이 두 번 나오면 이게 두 번 내려가서 y좌표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기준으로 합시다. 얘를 만약에 안 쓴다고 생각해. 안 쓴다. 요거를 안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만 쓰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냥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요 모양을 한 번 써서 한 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 오른쪽에 내려가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 그럼 이건 6팩 나누기 4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30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을 이거를 썼다고 두 번. 그러면 요렇게랑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두 개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같은 거니까 6팩 나누기 2팩. 8분의 720. 90이겠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세 번까지 쓸 수 있죠. 그 모양이 땅 올라가고 내려가. 세 개 같을 거니까 6팩 나누기 3팩. 그죠?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까지가 6분의 6팩이니까 5팩, 120. 나누기 3팩, 6, 20까지가 되겠죠. 이게 한 가지, 30까지, 90까지, 20까지. 120에 140까지에 141까지. 이렇게 세보자. 그치? 이 문제도 이 문제가 처음에 출제됐을 때 그 시험장에 있던 친구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어쩌면 또. 근데 한번 풀어본 입장에서는 올라간 만큼 내려간다. 그리고 요 세 가지만 쓴다는 것만 알고 있더라도 엄청난 이득이죠 지금 문제. 네. 그 다음에 97번. 이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우회전 방지, 좌회전 방지였나? 그 문제랑 조금은 비슷한 상태 같은데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라. 잘 읽어야 될 부분은 거나입니다. 거나 또는 P에서 위로 가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P나 Q를 꼭 지나가라는 말은 아니지. 잠깐만. Q 지나가란 말이냐? Q하고 갈 때 P의 위쪽으로 들어가. P나 Q는 안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림상. P, Q는 꼭 지나가는 말은 아닌 거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P에서 위로 가라라는 말은 P를 도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정해진 거란 소리야. 그죠? A부터 B까지 왔다가 요 점에서 다시 B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하나. 그리고 A부터 Q로 갔다가 Q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이게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거. 다시 또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제 P에서 위쪽 이동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뭐 1번 상황 1번 Q에서 오른쪽 이동하는 상황을 갖다가 2번으로 할게. 그리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는 1번과 2번에 교집합할게. 근데 PQ를 둘러 안 지나가는 건 어떻게 처리할까? 잠깐만 이게 뭐 근데 이게 이거 혹시 풀어서 답까지 간 사람 이거 PQ를 P나 Q 중에서 하나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안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답까지 가본 사람 맞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PQ 안 지나가는 거 세는 거야? 맞은 사람 손. 어떻게 해서? PQ 안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을걸요?
약간의 오해. 근데 이게 몰라. 약간 좀 불명확한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볼 때는. 경문이 읽을 때는 PP 안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읽을 때는. 문제는 이게 어? 네가 읽을 네 문제만 네가 읽을 때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 저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P나 Q를 지나간다요? 근데 그렇게 풀자 그럼. 그러니까 그런 말 같기도 한데 조금 오해 소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1번부터 보자 그럼 1번부터. 그 P에서 위로 이동하는 경우 여기까지 오는 거는 두 칸 한 칸짜리니까 32를 보자 그랬지? 그다음 위로 한 칸 올라갈 거고 여기서 B로 가는 거 세야 될 거냐. 여기서 B로 가는 거 그죠? 헷갈리니까 여기서 B로 갈 때 이게 중간에 끊어 이게 찌그러졌잖아 깨졌잖아. 그럼 여기서 경로를 끊어 이렇게 다 끊어. 이 진행 방향의 대각선만 끊어. 그러면 여기서 갈 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나눠서 한다는 소리야. 나눠서 요렇게 가는 거는 한 칸 한 칸. 그럼 2C 곱하기 요렇게 하는 거는 두 칸 세 칸 5C이겠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요렇게 하는 거는 외길 한 개 곱하기 요렇게 하는 거는 한 칸 네 칸 5C이죠. 될 수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0 20에서 5를 더한 거잖아. 25겠죠? 이게 7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2번 세봐야 돼. 2번은 Q에서 오른쪽 가는 거였단 말이야. Q에서 오른쪽. 그러면 얘가 Q까지는 와야 되겠고 오른쪽 자동 가고 외길이잖아. 근데 이거 여기도 그러면 이거를 Q까지 오는 거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경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왔겠죠. A부터 Q 가는 걸 경로를 구분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는 세 칸이니까 6C3 곱하기 요거는 한 칸 한 칸이니까 2C 또는 이렇게 오는 거는 4칸 2칸이니까 6C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외길이죠. 곱하기 한 가지 여기까지가 A부터 Q까지 오는 방법이야. 외길이고 그다음 외길이니까 곱하기 조금씩 말하면 세보면은 6C3은 6분의 654 20의 2배 40 더하기 6C 15 여기까지가 55까지입니다. 끝이 아니고 이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빼라고 그랬죠. 한번 이게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세야 돼.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다면 이 두 개를 더한 상태에서 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자, A부터 P까지 와서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다시 P에서 Q까지 와야 돼. 와야 되는데 Q에서 오른쪽 가고 다시 올라가야 돼. 됐죠? A부터 P까지 오는 방법은 3C이야. 곱하기 이거 외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거 하나 봐야 돼. 이거 말하거나 점점점점점 하면 이 정도 경우 나누지 않고 이 모든 방법수 두 칸 사실 거 아니야. 거기서 요점을 지나가는 그 방법 하나 빠진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사시였죠. 이거 괜찮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와. 그럼 여기까지 자동 가고 외길 있잖아. 곱하기. 그럼 3 곱하기에 6-1, 5 그럼 15가지겠죠. 따라서 75 더하기 55에서 15를 빼라. 이게 40 더하면 115가지. 뭐 그렇게 풀라고 낸 것 같네. P나 Q 중에서 하나 지나가야 돼. 그 말 같긴 하다. 그러니까 P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겠죠. 지금 P에서 가거나. 그 다음에 소수령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98번까지 세 나라에서 각각 대표 3명씩을 뽑아서 총 9명을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한다. 9명짜리 원순열이야. 나라가 3개고 3명씩 모아서 총 9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사람이야. 9명 원순열. 근데 A,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정확히 A와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끼리 이웃하란 말은 그 대표 3명이 다 이웃하란 말이겠지? A 나라의 대표 3명이 다 이웃하고 B 나라의 대표 3명이 다 이웃하는 말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A 나라의 대표를 뭐 A1, A2, A3, B 나라 대표를 B1, B2, B3를 하자. C 나라 대표는 C1, C2, C3를 하자. 근데 이게 원순이라고 하지만 이 3명이 이웃하라고 했잖아. 하나 취급하라는 일 것이고, 근데 만이니까 C 나라 대표는 이웃하면 안 되는, 다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다 이웃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다르게 취급하겠죠. 하나. 근데 요거를 원순으로 돌리는 방법에서 얘네들도 다 붙어 있는 걸 빼라는 얘기네, 그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따로 취급하고 원순을 돌려봅시다. 그럼 총 5개짜리 원순열이니까 4팩토리얼인데, 근데 이 묶음 안에서, 주머니 안에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 때문에 3팩 곱해야 되겠죠. 그죠? 24 곱하기 36이죠. 그래서는 24에 36은 24, 44, 72, 864까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세 개가 같이 오는 와중에 얘네도 같이 온 거 아니야? 같이. 그러면 그냥 3개짜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팩이겠죠 일단. 묶음 안에서 세 묶음 안에서 세 셋이 자리 바꾸는 게 3팩 되겠죠. 3팩. 그러면 2, 6, 12에다가 곱하기 6, 6이 36이잖아. 그러면 12, 72에다가 36, 432. 이거를 빼란 얘기였다고. 빼주면은 2에, 빼주면 3에다가 빼주면 4. 432가지가 정답일 것 같은데. 맞겠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가 각각 3명씩이긴 한데, 대표가 이웃한다는 말에 셋다 이웃이란 말로 받아들여야겠지. 셋다 이웃. 나라 안에서의 있는 대표 셋다 이웃. 혹시 103번을 안 풀었으면 풀지 마라. 103번은 부지다, 부지. 103번. 블럭 하나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졸라 더럽게 돼가지고. 10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풀어. 오늘 숙제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푼 상태일 거니까 그 다음 달은 내야 되겠죠. 오늘과 먼저 목요일날 학동 없잖아. 토요일날 시간표 여기 맞아 하면 화요일날 뭐가고 토인데, 화요일날은 8시부터 10시가 확통. 그냥 똑같이 시간표상으로 가는 것이고, 목요일날 확통을 토요일날 넘겼으니까 목요일날은 이제 앞으로 7시 30분부터 10시야. 저번 시간에 7시에 오라고 했는데 7시 전부터. 토요일날은 앞으로 계속 10시부터 갑니다. 10시부터 2시. 총 4시간인데 확통 미적 순서입니다. 확통 1시간 반 플러스 미적이 2시간 반. 그래서 2시간 반에서 미적 끝나고 확통은 2시간 1시간 반. 저번 주랑 달라진 거는 목요일날 7시 반에 와랍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거는 앞으로 그냥 내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1학기 동안 가는 거야. 선생님들이 바꾸면 나도 불편해 사실. 근데 경문이 또 하나밖에 남았는데. 그리고 일요일 보충도 보충 시간표 내가 마지막 올리고 있지. 그것도 이제 뭐 처음에 앞에 일찍 하려다가 병현이가 뭐 어디 하고 때문에 7시부터인가 6시 반부터인가 됐나? 뭐 그래가지고 옮겼다가 이 시기에도 30분 또 오는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7시에 딱 붙여서 7시부터 10시 한 거야. 뭐, 야, 경무 때문에 이렇게 대공사했는데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형평성상. 너희들은, 우리 선량한 학생들한테 고마워해라. 불만 없이 더 따라주잖아. 또 의리 있으니까.